기미 환자들이 네. 치료를 하다가도 나중에 계속 막 악화되고 오고 아니면 처음에 관리 잘못해서 악화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원장님이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미 환자는 항상 처음 상담할 때 상당히 오래 하는데 이때까지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꼭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그냥 생활했던 것 중에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꼭 고려해 보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치료에 대한 내용은 기존에 받았던 거에 대해서 좀 불신이나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제 듣고 이제 제가 시술할 때 감안해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피부에 계속 자극을 줘서 기미를 악화시키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세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미가 있으니까 당연히 피부를 더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두껍게 하고, 화장을 두껍게 하니까 우리가 화장품 광고 카피처럼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해 해가지고 더 열심히 지워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이 피부 장벽이 계속 손상이 돼서, 그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면 결국은 우리가 염증 반응이 좀 조장되면서 기미가 악화되는, 색소 침착이 오히려 증가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녁에 세안하실 때, 특히 이중 세안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뽀드득거릴 때까지 깔끔하게 씻으려고 세안하려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세안제를 한 가지만 쓴다든지 아니면은 약산성에 좀 저자극 세안제를 쓰고, 이제 화장은 최대한 좀 적게 하는 방향, 또는 뭐 선크림까지만 바른다든지, 이제 요즘 많이 쓰는 쿠션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이나 아니면은 뭐 액상 크림 타입의 그런 형태 말고 뭐 파우더 형태나 트윈 케이크 형태의 어떤 메이크업을 가볍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 세안할 때 좀 자극을 좀 적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 장벽에 좀 도움이 되는 화장품, 보습제를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피부 장벽에 도움되는 보습제를 꼭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바를 거냐, 충분히 발라줘야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화장을 하게 되면 사실은 조금 바르고 더 바르지를 못하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두세 번은 두세 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줘야 되니까, 제가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 거는 꼭 특별한 날이 아니면 메이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선크림, 또는 선크림에 약간 그런 뭐 커버가 가능한 그런 이제 색깔이 있는 틴티드 선크림을 이제 좀 덧발라 주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몸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결국 기미가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뭐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몸 상태를 제대로 평가를 해보면 일반적인 피검사, 혈액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지만 세포의 대사 기능이나 아니면 어떤 뭐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이상이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마인드, 스트레스나 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악화되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전반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는 게 사실은 기미 치료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기미 치료를 점잡치처럼 그냥 피부에 생기는 멜라닌 색소 질환처럼 생각하니까 레이저 치료하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계속 재발하는 거에 대해서 또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기미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내과의 당뇨나 고혈압처럼 생각을 해서 그냥 만성 재발성 난치성 질환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원인이나 악화 요인을 잘 조절을 하시면 그것만 하더라도 뭐 피부과에서 꼭 레이저 치료 안 받는다 하더라도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병원에서는 기미 환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 환자에 맞게끔 어떻게 치료를 하고 끌고 가는가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개개인에 맞춰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 악화 요인을 조절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기미 환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레이저 토닝이라고, 기존에 이런 QCG 엔디아그 레이저를 가지고 멜라닌 색소를 좀 줄이는 치료를 사실 기본적으로 하죠. 그래서 레이저 토닝은 저희는 이 QCG 엔디아그 레이저 보토나이 QX맥스랑 그리고 레블라이트 SI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코 레이저는 이 피코웨이랑 저 피코쇼라고 하는 레이저를 가지고
이제 피코 토닝을 하고, 그 다음에 혈관 레이저인 이제 V빔 퍼펙타 레이저랑, 그리고 이제 진피나 우리가 기점막 회복을 위해서 이 실펌이라는 레이저를 사용하고, 또 이제 다른 방에 있는 네오젠 플라즈마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 이제 표피나 진피를 좀 이렇게 재생시키고 염증을 좀 가라앉히면서 피부 장벽을 좀 회복시킬 수 있는 장비를 치료하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진피를 좀 재생시키는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 장비를 가지고 또 시술하고, 또 한 번 이제 전체적으로 표피에 있는 색소를 좀 이렇게 걷어내야 될 때는 1927 파장의 틸룸 레이저가 있거든요. 라비앙이라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레이저도 이제 한 번씩 사용할 수 있고, 기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치료 장비뿐만 아니라 시술 전후에 또 처치도 중요한데, 이제 그럴 때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LDM이나 인텐스 울트라, 그리고 뭐 소노스달러 같은 고밀도 초음파 장비를 시술 전후에 사용하고, 이제 때로는 림프 순환이나 그 다음에 어떤 세포의 재생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SPM이나 코레지 같은 장비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미 치료할 때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수많은 장비가 다 복합적으로 쓰이는데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다 다르게 들어가고, 또 그 시술 전후에 이제 우리가 약물 침투까지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이제 변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뭐 기미 시술하면 무슨 레이저로 뭐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그게 절대 안 맞는 거죠. 다양한 변수나 그리고 피부 상태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치료하는 게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미 치료 무슨 레이저 뭐 몇 회 뭐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그거는 자체가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상담하다 보면 처음에 좀 좋았는데 나중에 오히려 악화됐어요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기미치를 오래 받다 보면 피부가 민감해졌어요. 아니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받다 보니까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겨서 얼룩덜룩해졌어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너무 그냥 단편하게 그냥 한두 가지 레이저를 가지고 그냥 계속 똑같이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식으로 시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기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기미가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노화의 한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안티에이징 치료하듯이 꾸준히 관리받으면 그냥 내 피부가 조금 기미가 안 생겼던 옛날 피부로 돌아오면서 회복하면서 좀 더 그냥 안색이 좋아지고 밝아지고 피부가 좀 건강해 보이는, 그게 최종표가 돼야지 그냥 단순히 기미를 점 없애주세요, 잡티 없애주세요 이렇게 치료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